교과서 110페이지 우리 귀족세 형성과 대외 관계에서 우리 첫 번째 고려의 통치제도에 대해서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고려의 통치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제도사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뭐 중앙, 그다음에 지방, 뭐 군사, 뭐 교육, 뭐 교통통신, 이러한 이제 제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제도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나라를 이해하는데 엄청 중요한 어떤 이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중앙 통치제도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고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전에 뭐 발해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육부로 이제 운영했다 이런 식으로 배웠었잖아요. 그럼 고려는 어떤 식으로 이제 중앙에서 이제 통치를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고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 이것도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건 맞아요.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요. 고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중서문화성, 상서성 해서 2성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상서성 아래에 이렇게 2부부터 해가지고 공부까지 6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2성 6부 체제예요. 자, 그다음에 단순히 이제 이렇게 당나라의 이러한 제도만 받아들였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자 우리 고려의 어떤 이제 독자기구, 독자적 기구를 운영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기구는 참고로 여기 부병마사와 신목도각 이런 겁니다. 자, 일단 이 고려라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왕 아래에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이렇게 있고요. 자, 이 중서문화성, 상서성하고 상서성 아래에 육부가 이렇게 있어요. 기본 틀은 2성 6부 체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서문화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서성 따로, 문화성 따로 있던 거를 이제 합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국가의 어떤 정치를 운영하는 역할을 했던 게 중서문화성이고요. 이 중서문화성의 어떤 이제 대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장관이 누구냐? 이 중서문화성의 대표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 문하시중이라고 불러요. 자, 이 문하시중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문하시중이라는 어떤 관직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서문화성이라는 기구에 보면 여러 이제 그 직책이 있을 텐데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위관직을 재신, 하위관직을 낭사, 이렇게 일단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서성은 이제 실제 어떤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 그걸 이제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자, 여기 이제 6부가 이렇게 있어요. 자, 2부에, 그러니까 우리 이거 기존에 이제 당나라나 또 발해나 거기에서 있었던 6부랑 역할은 같아요. 자, 2부 어떤 이제 우리 인사 이런 거 이제 맞는 거고요. 병부는 우리 이제 군사, 어떤 그다음에 국방 이런 걸 이제 맞는 거고요. 호부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재정을 맡고요. 형부는 어떤 이제 잘못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형벌을 내리는 거. 자, 그다음에 예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법이라든지 뭐 교육 이런 걸 이제 또 이제 맡게 되고요. 또 이제 마지막 이제 공부 같은 경우에는 각종 토목공사 이런 걸 이제 담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2성과 6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자, 확인해봤고, 자, 이제 그 외에 어떤 기구들이 있는지 봐볼게요. 자, 여기 보면 중추원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어사대 3사 이렇게 있어요. 요것도 이제 고려 그 여러 이제 기구들 가운데서 좀 이제 비중 있게 다루는 부분이라서 여기 이제 확인을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 중추원 같은 경우에는 이 중추원 아래에 우리 중서문화성에서 아까 이제 그 관직이 이제 고위관직, 하위관직 이렇게 있다고 얘기했죠. 중추원도 마찬가지예요. 고위관직을 추밀이라고 부르고요. 하위관직을 승선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역할이 달라요. 보면은 이 추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국가 기밀, 자, 국가 기밀 같은 거 담당하니까 이제 고위관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승선 같은 경우에는 자, 왕명을 출납한다라는 거예요.
왕명출납이다라고 하는 거는 왕의 명령을 듣고요. 이걸 이제 알리고 또 밑에서 이제 그 어떤 의견을 받아서 또 왕에게 전달하고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승선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다음에 어사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관리들을 감찰하고요. 지방 관리들 또는 이제 중앙 관리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부정비리를 저지르지 않는지 그런 거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풍기당에서 혹시라도 뭐 지방이나 막 이런 데서 혹시라도 막 이제 그 사회 상을 좀 어지럽히지 않는지 그런 거 이제 확인하는 걸 감시하고 돌아다니는 걸 우리가 이제 어사대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자, 그다음에 여기 3사라는 거는 국가 어떤 이제 회계를 담당하는 기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육부 말고도 중추원, 뭐 어사대, 3사라는 기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기구들 보면은 특히나 지금 자, 여기 자, 여기 중추원, 그 다음에 3사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일단 중국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기구다라는 거. 중추원 3사. 그러니까 송나라에 있던 거 이제 빌려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여기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이건 이제 어디에서 가져온 거야? 우리가 당에서 가져온 그 기구다라는 거죠. 그런 거 이제 참고로 보고요. 자, 근데 단순히 이런 것뿐만, 그러니까 막 중국 당이나 송에서 이제 받은 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에 어떤 독자적인 기구도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아무나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누가 이제 들어가냐면, 자, 그러니까 도병마사가 일단 하는 역할이 뭐냐면 어떤 이제 국방 문제. 그러니까 누가 쳐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군대를 보내서 저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걸 이제 회의하는 게 도병마사야. 그다음에 식목도감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어떤 중요한 어떤 정책. 그래서 보통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국외 관련된 거, 요거를 이제 국내와 관련된 거, 이렇게 이제 흔히들 이제 부르게 되는데, 자, 이렇게 국내외에서 어떤 중요한 그런 이제 논의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위 관리들이 모이겠어, 하위 관리들이 모이겠어요? 고위 관리들이 모여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다뤘던 고위 관리들이 누군지. 중서문화성에서 높은 사람, 재신이죠. 또 중추원에서 높은 사람, 추밀이죠. 그래서 이 재신과 추밀이, 자, 재신과 추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게 이제 도병마사 식목도감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구성원은 똑같아요. 재신과 추밀이야. 이 사람들을 줄여서 뭐 재추라고도 해요. 자, 이렇게 재추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근데 그 안건이 예를 들어서 국방 문제와 관련된다. 그러면 그 회의 이름이 그냥 도병마사가 되는 거고,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어떤 국내와 관련된 어떤 중요한 어떤 논의사항,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그 회의 이름이 식목도감. 이렇게 이제 불리는 거예요. 어차피 구성원은 같아요. 자, 그렇게 보고요. 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하게 확인을 해볼 건데, 자, 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우리가, 그러니까 재신과 추밀은 결국엔 뭐겠어? 귀족들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삼국시대부터도요, 고구려 백제 신라 할 때도 이 삼국에서도 어떻게 돼? 귀족회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제가회의, 백제는 정삼회의, 신라는 화백회의 이런 게 있었죠.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귀족적인 어떤 전통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고려시대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뭐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었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 고려 정치가 자, 우리 고려의 정치가 자, 귀족 중심으로 자, 운영이 되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중앙정치제도 엄청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잘 기억을 하세요. 이제 두 번째는 지방행정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구주 오서경, 뭐 이제 발해 같은 경우에는 5경 15부 60위죠. 뭐 이런 것처럼 그럼 고려는 지방을 어떻게 나누어서 통치했냐 이런 겁니다. 자, 처음에는 이 고려라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려 건국할 때 좀 보면 어떻게 돼요? 지방 세력이었던 호족들이 그 지방을 실질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호족들이 그 각 지역을 이제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성종 때 오면 성종 때 우리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최승로가 시무 28조 건의하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최승로가 지방에 지방관을 파견하세요, 수령을 파견하세요라고 이제 건의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 있는 거야. 자, 목을 설치해서 지방관을 파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을 12개, 지방에다가 12개의 목이라는 걸 설치해서 그 주요한 목에다가 지방관을 파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그러다가 이후에 좀 이제 고려가 안정되고 나서 고려가 전국을 5개의 도와, 그 다음에 2개의 양계,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눴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경기라고 하는 건 이제 경기도, 지금 우리 서울 바로 이제 주변은 뭐라고 그래? 경기도라고 해야죠. 이 경기라는 뜻 자체가 수도 주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고려에도 경기라는 게 있고요. 조선에도 경기가 있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야. 중국에서도요. 중국 수도 주변을 경기 지역 이렇게 이제 불러요. 그러니까 경기라는 거 말 자체가 수도 주변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와서 자, 이제 이 고려가 기본적으로 오도와 양계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돼요? 지방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5개의 도와 이제 2개의 계, 양계 이렇게 나눴는데 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반 행정구역, 그러니까 보통의 그냥 행정구역이다라는 거고요. 이 양계라고 하는 거는 그 북계와 동계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우리 잠깐 지도를 잠깐 봐볼게요. 자, 고려 같은 경우에 이제 청천강을 기준으로 해서 국경이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북계예요. 북계, 여기가 이제 동계.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제 오도가 이렇게 있는 거야. 고려의 지방행정제도가. 그래서 북계, 동계 합쳐서 계가 2개죠. 양계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여기 5개의 도 이렇게. 자, 이 북계, 동계 같은 경우 위치상 가보세요. 국경에 접해 있고요. 동쪽도 마찬가지잖아. 국경에 겹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행정구역이다라는 거예요. 특수한 이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특수하다기보다는 군사 행정구역이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도 아래에 보면 주, 부, 군, 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 안에 뭐 주, 또 그 안에 부, 그 다음에 군, 현 뭐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이 또 안에 있다 이런 거야. 자, 그리고요, 이러한 사람들, 이런 곳에도 어떻게 돼? 지방관, 관리들이 파견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관리들을 또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이 도에다가 또 관리를 파견해요. 그 도에 파견된 관리를 우리가 안찰사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핀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러면 양계도 어떻게 돼? 지방관 파견해요. 자, 어디다 파견하면 이제 그러니까 그 파견되는 사람 뭐라고 하냐면 병마사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뭐 병사, 말, 막 이런 뜻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도에는 안찰사를, 양계에는 병마사를 파견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먼저 확인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주부군현이라고 이제 도 아래에 또 이제 그 구역이 나누어지는데, 특히나 이때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방에 다 지방 관리가 파견된 게 아니에요. 지방 관리가 파견된 곳도 있고요, 파견되지 않은 곳도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주현과 속현 이렇게 있는데, 이 주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자, 그러니까 지방관이 파견됐다. 자, 지방관 관리가 파견된 그 지역을 우리가 주현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속현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고려 시대에는요, 지방 이런 이제 행정구역에서 자,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과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이렇게 있을 때 어느 게 더 많았냐면, 자, 속현이 더 많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은 누가 다스려요? 누가 관리해요? 지방관이 파견하면 그 지역을 지방관이 관리하는데 지방관이 파견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원래 이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제 그 지역에서 좀 이제 권력이 있는, 권세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 향리들이 결국에는 이제 속현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지방 간의 역할을 대신한다라는 겁니다. 고려시대. 우리가 전국 지방에 모두 관리가 평현된 거는 조선시대에 와서 전국적으로 지방관이 다 평현이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양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사행정구역이랬죠. 군사적인 어떤 요충지에다가 여기 뭐 도호부, 뭐 진, 이런 거 이제 설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확인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기억을 할 게 여기 향부곡소라고 하는 거야. 자, 이게 뭐냐면요. 자, 거기 보면 특수행정구역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그러니까 무슨 향, 무슨 부곡, 무슨 소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향부곡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고요. 이 소는 이제 수공업, 뭐 만드는 거야. 근데 국가에서 이렇게 무슨 향, 무슨 부곡, 소 이렇게 정해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정해지게 되는 어떤 이제 그러니까 차별을 받아요. 이 향, 부곡, 소는 특수행정구역이죠. 그래서 일반 군현에 비해서 차별을 받는 거야.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분은 그러니까 평민이에요. 평민인데 다른 막 오도나 양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차별을 받는다라는 거야. 세금도 더 많고, 이제 어디 뭐 이동도 막 제한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차별을 받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렇게 정부에서는 무슨 향, 무슨 부속, 무슨 부곡, 무슨 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행정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왜 차별했냐? 결국에는 이 향, 부곡, 소라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 고려가 이제 그 삼국을 통일할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려 정부에 끝까지 저항했던 지역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그 지역을 무슨 향, 무슨 부곡, 뭐 무슨 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을 이제 차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향, 부곡, 소라는 게 이제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을 하세요. 향, 부곡은 농사, 소는 이제 수공업을 이제 뭐 만드는 거,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방행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군사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군사제도 하면 크게 이제 제일 먼저 두 개로 나누라고 얘기했었죠. 중앙군과 지방군. 요렇게 중앙을 지킨다. 수도와 그 수도 주변, 지방은 그 지방을 이제 지키는 군대다라는 건데, 우리 중앙군, 고려의 중앙군 하면 2군 6위, 2개의 군과 6개의 위로 이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만 알아도 되고요. 좀 더 이제 뭐 조금 이제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면 이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왕실과 그다음에 이제 어떤 수도 이렇게 이제 하고, 이 6위는 이제 수도 주변과 가끔 국경에도 나가기도 해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여튼간에 이제 고려,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고려의 중앙군은 2군 6위다. 그 정도만 여러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군 같은 경우에 지방을 지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방군이랑 제일 연관이 많이 돼 있는 게 뭐야, 결국에는. 지방군의 편성에 대해서. 바로 전에 배웠던 지방행정제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겠죠. 이 지방군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래서 우리 고려의 지방행정제도는 5도 양계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5도, 양계,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군대가 편성되겠죠. 자, 5도에 편성되는 군대를 우리가 주현군이라고 얘기하고요. 양계에 편성되는 군대를 우리가 주진군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잠깐 보면은 이 5도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에다가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도 안에 뭐 이제 뭐 그 주부군현 해가지고요. 뭐 이제 그 안에 막 또 그 단위가 있잖아. 그 중에서 제일 하위 단위가 뭐야? 현이죠. 그러니까 현이에요. 주현군.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로 현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양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군사 요충지에 뭐 도호부라든지 진이라는 걸 만들자. 진 만든다잖아요. 그래서 진을 지킨다. 그래서 주진군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교육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중앙에다가 학교를 만들었다. 이 학교가 당시의 최고 교육기관이다라는 거죠. 국자가 그렇게 이제 보고요. 지방에는 또 이제 향교라고 해가지고요. 지방학교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로 과거제도인데, 자, 우리가 광종 때 이 쌍기의 건의로 해서 이제 과거제도가 실시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 고려시대의 이제 과거제도는 크게 이제 문과, 잡과, 승과 이게 3개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자, 문과 합격하면 이제 관리가 되는 거예요. 문관이 되는 거고요. 잡과에 합격하면 이제 기술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과에 합격하면 승관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이제 이건 실제 관리는 아니고 이제 막 그런 거야. 이 승과라는 것 자체가 지금 불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승려. 그러니까 어떤 국가 최고의 어떤 스님이다, 승려다라는 걸 인정해준다. 그냥 그 정도로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실제 어떤 관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일단 보면은 자,
문과 같은 경우에는 뭐 재술과 명경과 이렇게 두 가지의 시험이 있어요. 자, 술이죠. 논술과 관련된 거, 글짓기예요. 명경과 경전이죠. 경전 암기하고 이해하는 그런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 재술과 명경과 합격했다 그러면 이제 관리가 되는 겁니다. 공관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잡과 같은 경우에는 뭐 법률, 산수, 뭐 세마고, 의학, 뭐 지리 이런 거 이제 공부해서 이제 그 관리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기술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뭐 이제 그 육부에서 어떤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뭘 담당해서 일을 하는 그 하위 관리 기술관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승과 불교와 관련이 있는 거죠. 우리가 불교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쪼개졌잖아요. 이제 우리 그 교종과 선종 이렇게 이제 쪼개졌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 이 생각이 다르잖아요. 교종과 선종이. 그러니까 이 뽑는 것도 어떻게 돼? 교종 따로 선종 따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좀 뛰어난 어떤 스님이다라는 걸 이제 인정을 받는 거야. 인정을 받으면은 승계를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승계를 받으면 이제 승관이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고려 시대에 보면은 막 이렇게 그 스님들을 대각국사, 보조국사, 막 이렇게 이제 칭해요. 대각국사 우리 나중에 볼 건데, 대각국사 의천, 보조국사 진울, 그러니까 의천이랑 진울이라는 스님이 있는데, 그 앞에 어떤 이제 그 호칭이 따르는 거야. 대각국사, 보조국사. 국사라는 게 나라의 스승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승관이 된 그런 이제 뛰어난 스님들을 이제 우리 나라의 스승이다, 왕의 스승이다라고 하면서 국사, 왕사 이런 식으로 불렸다라고 이제 불렸다라고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자, 문과 합격하면 이제 관리해가지고 문관이 되는 건 알겠어. 근데 뭐가 없어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 뽑는 게 없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고려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제 안에 이제 군인들을 뽑는 그러니까 전문 이제 그 직업 군인들을 뽑는 무과라는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과는 이제 그 조선 시대에 이제 생긴 거고요. 그러면 이 고려 시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그러면은 이런 이제 군인이 됐냐? 직업 군인이 어떻게 됐냐? 자기 아버지가 군인이면 나도 군인이 되는 거야. 보통 이제 대대로 이제 군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별도의 시험 같은 건 없이요. 그렇게 참고를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추가로 하나 또 써놓은 게 있어요. 자, 원래대로라고 하면 우리가 관리가 돼야 한다. 고려에서 관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과거 시험에서 문과를 합격해야지 기본적으로 이제 관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꼭 문과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관리가 되는 방법이 있대요. 자, 그 제도가 뭐냐면 음서라는 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서라고 하는 거는 자, 이 왕족이나 고위 관리들의 자손들이 과거 시험을 안 보고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그 제도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음서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플러스해서 자, 그러니까 고려의 높은 귀족들이 이제 요걸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야. 해당되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공음전이라는 제도가 또 있었대요. 고려 시대에 이 공음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높은 여기 고위 관리들의 자손 이러한 사람들이 여기는 이제 음서는 이제 관직 진출이죠. 이거는 토지를 이제 물려준다, 상속해준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고위 관리들의 자손들한테 대대로 토지 물려주는 거, 그걸 공음전이라고 얘기해요. 요거는 관직 진출시키는 거, 과거 시험 안 보고, 그걸 이제 음서라고 얘기해요. 이게 당시에 고려의 어떤 귀족들의 어떤 특권이었다라는 거야. 고려 귀족의 특권. 귀족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이제 권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통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음서, 음이라는 게 들어가죠. 공통적으로 이 음이라는 뜻은 어둡다, 그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밝은 그런 이제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좀 뒤로 하는 막 어두운 그런 방법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요거는 이제 정치적인 거고요. 요거는 이제 경제적인 거죠. 그래서 고려 귀족이 음서로 어떤 정치 권력을 갖고요. 막 이런 이제 그 공음전 이런 걸 통해서 경제적인 권력을 계속 이제 늘려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요 오늘 우리가 이제 중앙, 지방, 그다음에 군사,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 그다음에 이제 관리직 경제도 이렇게 해서
고려의 제도사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